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네, 코스피는 그 끝을 모른 채 빠지고 있습니다. 1925선까지 내려가더니 이렇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19일 1914선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5월 들어서 1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어떻게 투자 계획 잘 세우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 문자 주십시오. 013-3366-0110번 또는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실 때는 가지고 계신 종목과 또 궁금한 점, 또 비중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을 좀 더 친절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문자가 왔는데요. 4767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주식 초보 입장에서. 정태근 전문가님과 또 홍희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정태근 전문가님. 저요? 네. 저는 솔직히 주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안 네, 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일단 매매를 하려고 준비한 이게 뭐 해야 될까요? 어떤 그 가수 지망생들처럼 뭐 준비 기간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저도 솔직히 매매를 하려고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려고 준비한 게 최소한 2년이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한테 시장을 참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시장을 보고 있지만 너무나 저희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정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장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매매 달인이 될 것인지 그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매매가 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트 많이 보세요. 차트 많이 보시고 차트를 직접 다 그려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그 모는 종이에다가 코스피를 80년대부터 제가 처음부터 2005년인가 그러니까 2005년까지 그러니까 80년대부터 2005년까지 파란 볼펜 빨간 볼펜 갖고 다 그려봤어요. 그러면서 차트 패턴을 익히고 그리고 어떤 세력들의 패턴 이런 걸 익히고 난 다음에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하고 나서 시장을 접근하다도 그만큼 패턴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대단한 좀 각오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게 힘드시면은 차라리 시장을 파악하죠. 시장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은 충분히 워렌 버핏 같은 어떤 그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매매의 달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장 전문가 될 것인지 이쪽으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방향을 좀 설정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많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홍인 팀장님 생각도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일단은 뭐 실전 경험을 좀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시장이 아무리 뭐 빠지거나 오르더라도 매매 실질적인 내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에 대한 안목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개별적인 뭐 계좌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매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맞는데 근데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부분 하나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떨쳐버리시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좀 기술이죠. 돈 버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저 먹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봐야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역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연습 기간이 좀 필요한데 그 연습 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크게 투자하지 않으시고,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 기업 분석에 맞게 일단은 투자를 그러니까 좋은 기업 안에서만 기술적인 분석을 좀 통해서 매매를 하시다가 그런 지금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마치시고 나면은 아무래도 뭐 스킬 같은 게 상당히 좀 늘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거래량도 보시고 뭐 기법 같은 것도 뭐 익히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익히고 난 뒤에 자금을 충분히 늘리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량 기업을 먼저 분석하시는 연습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소량의 자금부터 투입을 하신 다음에 서서히 내가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때 그때 좀 자금을 좀 늘려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좀 접근하시는 전략은 좀 아닌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767번님 잘 들으셨죠? 두 분 말씀 공통적으로 종합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주식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당구도 많이 잃어야지 또 실력이 늘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식 너무 많이 잃지 마시고 그래도 열심히 주식 투자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을 얼마큼 갖고 계세요? 예, 대림 비엔코고요. 예. 비중은 한 60% 됩니다. 네, 대림 비엔코를 60%의 매수 가격은요?
예, 3,280원이요. 3,280원이요. 예, 예. 네, 지금 현재 앞으로, 네, 말씀하세요. 예, 앞으로 이 매도 시점이나, 네. 매도가, 그다음 목표가 전망하고 전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궁금하신데 혹시 예. 대림비행코는 언제 매수하셨습니까? 지금 매수한 지가 한 10일 정도 됩니다. 10일 정도 되세요. 예, 예. 혹시 대림비행코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어요? 예, 예. 제가 그 옛날에 이 회사에 조금 다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양변기 같은 거 지금 비대, 뭐 네. 이런 거 주로 그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친근한 이제 기업인데요. 예, 그럼 전망이 참 밝겠어요. 다니셨으니까요. 예. 아, 네. 네, 전망은 저희가 또 전문가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다. 끝까지 예, 시청해 예, 주십시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정태근 예. 전문가님, 대림비행코 전반적인 게 모든 게 궁금하신데요. 한번 속 시원하게 상담해 주시죠. 속 시원하게 제가 제 속 시원하게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저기 보니 일단 대림 비용표 같은 경우에 방금 뭐 회사 다녔었다고 하시니까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말씀하셨듯이 그 뭐랄까요? 화장실일까요? 화장실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뭐 대림 바스를 해가지고 그 양변기라든지 그리고 세면대라든지 이런 욕조 시설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화 주신 분이 좀 제대로 뭐 알고 저 잘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이 회사가 조금 그 최근에 이렇게 좀 급한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지금 그 건축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 신규 욕조 시설에 투자가 지금 현재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구조를 좀 바꿨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의 어떤 욕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어떤 사업 구조로 재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뭘까요? 그 하나 더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나가다 언뜻 들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고 지금 그의 어떤 그 모멘텀도 하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그 보니까 B2C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뭔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건축 지으면 이제 그 건설 시장,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 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어떤 욕조 시설 그리고 비대 시설은 현재 사업 부분에서 그 수익을 못 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업 구조 재편 어떤 그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좀 그 턴이 된 게 어쨌든 이게 욕조 시설 어떤 리모델링 요 시장 쪽으로 이제 제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떤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리모델링 쪽으로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트가 조금 좀 꼬시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요게 자 볼게요. 가격대를 한번 짚어본다면은 3,600원에서 3,800원 정도 가격대 지금 돌파를 못하죠. 자 1차적으로 볼게요. 점상을 가다가 3,800원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거래량 타임에서 짱등봉 나와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3,800원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3,800원 접근하고 난 다음에 이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또 터져버렸죠. 그러고 나서 또 조정 받죠. 그리고 또 반등 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3,800원에 접근했는데 다시 한번 쓰리음봉 나오죠.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거래량이 이 앞전만큼 유발이 되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세력들이 앞 두 번째에서 다 빠져나갔다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본다면은 아직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게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아직 유발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떤 3,8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둘 다 혼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월요일 쪽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월요일 쪽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그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 최근 5일, 4일 동안의 거래량을 돌파하는 어떤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양봉이 나와야 다시 한번 4,000원을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월요일 쪽에서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마지막으로 털 수 있는 자리를 주게 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갈 수 있는 자리 두 갈래가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양봉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쪽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일 동안 평균 거래량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3,800원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양봉이 나오지만은 거래량이 유발이 되지 않는다면은 마지막으로 털자리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 조금은 그 빠져나가는 게 좀 그 낫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빠져나갈 자리를 주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래량 유발이 안 되면 그냥 빠져나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도 주목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참 힘이 나는데요. 진작 이렇게 많이 보내시면 참 좋았을 텐데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8461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매수가가 54,9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공이 호텔 경영 쪽이라서 참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호텔 신라가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52,600원 선인데요. 홍 팀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자, 일단은 모멘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들뿐만 아니고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뭐 호텔 신라 지금 면세점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데 지금 매출 뭐 공항도 있고 뭐 호텔에도 있긴 하지만은 자,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돼 왔죠.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러니까 투자자분께서 아시다시피 매수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54,900원에 비중이 30% 고점에 사신 거죠. 고점에 지금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를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에 들어가신 건데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인 이평선과 단기적인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481선. 그러니까 2년 전에 사신 분은 평단가가 32,000원. 근데 이제 최근에 뭐 5일선, 그러니까 지금 5일이나 뭐 20일 정도, 그러니까 그 구간에 이게 20일 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도 평단가가 지금 52,000원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사신 분들과 현재 사신 분들과의 지금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예전에 사신 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올해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높은데 일부긴 같은 경우도 뭐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좀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 증가한 흐름이 나온 건 맞는데 현재 뭐 300억 원의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시가총액 지금 지금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주가 자체는 실적 대비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약간 좀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은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기업 굉장히 좋고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강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21선이죠. 21선 이탈이 되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21선 이탈 뒤에는 일단 매도 이후에 타이밍을 좀 다시 노려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21선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일단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이죠. 56,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충분히 가능하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다음부터는 매수를 하실 때 타이밍을 꼭 반드시 좀 숙지하셔가지고 좀 들어가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절대로 좀 안 되시고 오르는 걸 따라가시는 매매는 일단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170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소프트 포럼이고요. 매수가가 3,0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전반적인 게 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하시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빨리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소프트 포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네. 바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안랩 그 부분 때문에 그 보안주들이 좀 중성 보안자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차트 볼게요. 자 지금 현재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저항이 됐었다가 갭으로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요 가격 지켜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가 저항대가 될 수 있는데 요 가격은 이제 지키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부터 2,900원, 요 3,000원짜리를 지켜주느냐가 좀 중요한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지만 이 음봉을 이겨내는 음봉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음봉 나오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음봉 나오면서 지금 아래쪽으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음봉의 힘이 더 크죠. 거래량 음봉 때 더 많고요. 그래서 요거는 딴 것 보실 필요 없고 이 추세가 지금 현재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현대가 지금도 요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3,000원 가격대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어떤 목표가 설정 뭐 전망보다는 일단 3,000원 가격대 지켜주게 된다면은 일단 보유를 하신 다음에 위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주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3,000원 지켜주지 여부 보고 3,000원 지켜주면 보유, 3,000원 이탈하면 일단 손절 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요? 예, 그 MDS 테크라고요. 네. 14,150원에 15%거든요. 네, MDS 테크를 14,150원에 15%요. 예,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요. 예. 또, 뭐, 많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사긴 샀는데, 잘 모르고 해가지고요.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샀거든요. 아, 지인분께서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추천받으셨어요? 예.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10일 됐어요. 10일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단기적인 목표가나 또 손절가도 궁금하시겠어요? 예. 네, 저 회사의 내용도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희진 팀장님이 네. MDS 테크, 과연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일단은 지금 처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좀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 NDS 테크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만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기계 하드웨어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내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동안에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았던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현대 오토론, 그러니까 오토론이 지금 출범이 되면서,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대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기업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셔도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일단은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흔들림이 별로 없고요. 오늘 빠지고 있지만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1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평선,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이죠. 13,500원, 13,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에서 17,000원 구간을 좀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16,000원에 팔 건지 17,000원에 팔 건지 그걸 좀 설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봉상 굉장히 좀 급등 흐름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외국인의 지분이 아직까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기관들도 아직까지는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밑방향보다는 저는 윗방향으로 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00원이 이탈 시는 일단은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6,000원 정도에서 17,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다. 그러니까 비중도 좀 적절하시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실 종목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182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하나케미컬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하나케미컬이 4월 57,000원을 찍고선 전반적으로 하락세니까 지금 매수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데요. 이 점은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좀 애매한 자리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애매한 자리인데, 요거는 뭐 가격대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차트 좀 보시면서. 자, 일단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좀 긴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면은 누가 봐도 좀 추가적으로 다 하락한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줄게요. 차트를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니까 이게 뒤집었는데, 자, 볼게요. 뒤집어서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에? 일단 이거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제 이 정도면 많이 빠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트 실적으로 한번 뒤집어 보면은 좀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쭉 위쪽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최근에 조선주라든지 건설주, 화학주 상당히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화학업종 그리고 건설업종, 조선업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긴 하지만은 접근은 저도 마찬가지로 겁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밴드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전에 여기 가격대를 짚어본다면은, 이 밴드 좀 올릴게요. 25,000원에서, 자, 볼게요. 3만원 정도 박스권 이렇게 볼게요. 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가격이 움직였죠. 그렇다면은, 이 박스권 이탈하게 된다면은, 자, 원초적으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2만원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2만원까지 추가 하락을 좀 열어놓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기관 매수 들어올 때 그때 따라가도 안 늦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한 2만원까지는 추가 하락 열어놓고 그 부분에서 기관 매수 들어오면은 따라가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관심 가진 종목이실 것 같아요. 전차 종목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를 지금 18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00%라고 담아 계셨는데요.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홍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대차 꺾이면 시장이 꺾인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중요 지지선을 좀 지켜주고 있죠.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규모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수된 거 대비 뭐 규모 자체는 크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온다 그래갖고 추세 이탈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섣부른 좀 대응 전략이 아닌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가장 좀 많이 받는 그런 지금 대형주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지만, 흐름 자체는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접근해보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 18만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0%신데, 일단은 뭐 수익도 좀 많이 나셨고 비중도 굉장히 크셔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 그 좋은 상황을 뭐 꾸준하게 뭐 추가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요. 지난번에 4월달 초에 발생했던 갭이죠. 이 구간이죠. 지금 24만 원이 갭 돌파가 나오면서 일단은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갭자리가 이제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단은 중요한 저항선을 뚫게 되면 굉장히 매수에 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근데 이제 그 갭자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갭 구간 24만 원이 이탈되면 매도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좀 맞겠죠. 근데 이제 24만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볼 때 28만 원 정도까지의 그 이상까지의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4만 원도 지난번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이 구간이 무너지면 무조건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만 원 이탈시는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 27만 원 정도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문자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예, 아가방 컴퍼니를요, 네, 19,800원에, 네. 예, 500주. 이게 한 500 10%? 500주면 10% 정도 갖고 계세요. 예, 예, 예. 네, 1월 아가방- 달에요. 컴퍼니는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1월 달에 매수했거든요. 네, 1월에 매수하셨으면은 조금은 수익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죠, 전혀. 네, 좀 손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선 테마주는 원래 좀 이렇게 민감해서 좀 접근이 예. 좀 어려운데요. 유독 정치 테마주를 이렇게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뭐, 저도 잘 모르고, 네. 뭐, 주식에는 네. 처음이라, 네. 그냥 남 얘기만 듣고 한 게 지금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어요. 네, 아마 이걸 정-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네. 보유를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 좀 유념 있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모르고 주식을 샀다고 하시는데 아가방 컴퍼니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처음에 그 주식을 네, 말씀 있잖아요. 말씀하셨죠. 그 분이 이렇게 될까봐 제가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매수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가방까지 차트 좀 바로 볼게요. 뭐 대선 테마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박근혜 테마인데. 자, 차트 바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도 조금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시세를 주고 나서는 241선 꼭 지켜주면서 이 시세가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나와요. 자, 지금도 잘 볼게요. 여기서 1차적으로 시세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241선 지지받고 2차 시세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241선 일단 전체적인 추세를 현재 안 깨려고 현재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박근혜 뭐라 불러야 됩니까? 운영위원장이나 뭐 대표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뭐 그분께서 뭐 대선에 누가 봐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안철수 씨하고 둘이서 대선 구도 이렇게 이강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누가 봐도 나가겠죠. 그러면은 12월 달에 대선이 있기 전까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어쩌든지 한 번은 가줄 거예요. 가줄 건데 중요한 건 가줄 때 그때 잘 빠져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못 팔고 다시 또 빠졌을 때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일단 241선 지켜주죠. 장기 추세 안 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주봉 차트도 보게 되면 이제 하반경성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요. 12,000원대에서.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니까 일단 갖고 계시다가 대선 테마 얘기 다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었는데 매수 가격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수 가격 지금 상태로 매수 가격 좀 욕심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16,000원 이상 정도 주게 되면은 조금씩은 준비를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나와야 되지 어떤 본전 찾기 전략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대선 테마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결론입니다. 네, 다음부터 투자하실 때는 정치 테마준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광우병 민간합동조사단이 12일에 조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오늘 오후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새벽 귀국한 조사단은 귀국 직후 미국 국립수의연구소와 쇠고기 도축장 등 여러 곳을 돌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꼼꼼히 조사했다며 국내로 수입되는 쇠고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현지 조사 결과 광우병 발생소가 수입 대상이 아닌 30개월 이상의 젖소이고 식용으로 착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비정형 광우병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수입 또는 검역 중단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이 광우병 발병 농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했고 일부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놓고 시민단체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오늘 13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0일 출국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3국 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인 한국, 중국, 일본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은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 행사를 문서화하는 것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와 통상 분쟁 해결 전차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게 대선 후보 단일화를 넘어 공동정부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문 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후보가 되고 정권을 장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연합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공동정부 수립을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문 고문이 과거 김대중, 김종필 연합의 경우처럼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대통령, 한 명은 국무총리를 맡아 공동으로 국정을 이끄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열린 두 차례 연쇄 차량 작포 테러로 최소 55명이 숨지고 372명이 부상당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AP와 교도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해 3월 시리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국영 산하통신은 자폭 공격이 출근과 등굣길에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로 붐비는 알카자즈의 교차로 부근에서 감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단체도 이번 테러를 주도했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해 3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2,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